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하반기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NH아무니 자산운용의 김현빈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네. 자, 이제 시장 동향부터 한번 짚어봐 주시죠. 지금 뭐 2차 전지 이어서 초전도체, 소금, 맥신, 자, 그거 했습니다만 지금 ETF 시장에 이런 어떤 테마주 열풍이 ETF 시장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맞습니다. ETF 시장에도 당연히 테마주 열풍이 지금 불고 있고요. 지금 한 달간 ETF 한번 흐름을 보면은 어떨 때는 2차 전지가 올라갔다가 네. 또 어떨 때는 또 중국 소미주 약간 소비재 위주로 또 올라갔다가 아직까지 뭐 초전도체 소금 ETF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테마가 좀 번갈아 가면서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아직 한 달이 안 됐지만 한번 지금 한 8월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최근까지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1위가 2차 전지가 아니고요. 타이거 화장품이 18.35%가 올랐습니다. 예. 그다음에 비타임지 소비 액티브가 14.19%, 그 하나로 푸드 ETF가 11%, 여행 레저 9%, 뭐 원자력, 중국 소비 테마, 필수 소비재, 생활 소비재, 컬처 액티브. 보시면 2차 전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제 8월 들어서 좀 강하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테마주로서 다시 또 중국 소비주 이런 테마가 좀 이제 붉어지고 있고 이런 게 좀 안정적으로 조금 수익을 내고 있는 한 달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하게도 봤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소비주들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이 괜찮은데 네네. ETF에도 그렇게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중국인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부터 이제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소비를 일으킬지 저희가 좀 기대가 되고 네네. 있는데 우리나라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오면서 ETF 수혜가 되는 ETF들이 꽤 있습니다. 한번 그 ETF만 한번 모아서 한번 수익률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하나로 F&K 푸드 ETF가 2022년 8월에 상장했는데요. 최근 3개월은 안 좋지만 1개월에 12%, 화장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나 올랐어요. 여행 레저가 11.24%, 그다음에 에이스 성장 소비 주도주가 7.54,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 ETF가 10.57, 비타임지 소비 액티브가 18.38%. 최근 1개월 동안 굉장히 높은 이제 이 테마주 ETF들이 강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저 네네. 비타는 어디 겁니까? 어느 회사 저기 겁니까? 한투밸류. 한투밸류? 한투밸류에서 이제 새로 만든 예. 거고요. 지금 보시면 중국 소비 테마나 뭐 성장 소비 테마 주도주 보면 뭔가 이게 무슨 종목인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중국 소비 테마 그러면 중국 소비주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소비하는 그렇죠.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 담았다. 중국 사람들이 소비 와서 테마인데 소비하는 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2011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벌써 2011년. 10년이 넘었죠. 네. 네. 10년이 넘은 거는 그때도 사실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우리나라로 해서 많이 소비해 주면서 그때도 한번 테마가 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들었고 또 최근에도 뭐 일단 뭐 소비 액티브라는 ETF도 만들어 주면서 다시 한번 또 중국 관련 소비 테마가 이쪽에 또 붐을 일는구나라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다른 얘기긴 하지만 MZ 소비 액티브면 MZ 세대가 소비하는 네, 맞습니다. 종목들이네요. 네네. MZ세대가 주로 소비하는 종목들을 선택해서 담았다고 해서 이제 이런 테마 ETF가 나온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 식사 먹는 것들, 예. 그다음에 의료 뭐 한 그 화장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 제가 이제 뒤에 가서 한번 그거 따로 한번 그래요. 모아봤습니다. 준비가 돼 있네요. 네네. 역시. 요즘 이제 어지간히 좀 핫하다 싶으면 우리 또 K자가 붙는 네네, K팝, 맞습니다. 네네. K 컨텐츠. 아까 K푸드가 나오네요. 네네. 아니 근데 사실 증시에서 음식료 관련주는 참 그렇죠. 좀처럼 이렇게 눈길을 못 맞습니다. 끄는데 최근에 무겁잖아요. 네네. 확 뛰었잖아요. 네네. 최근에 많이 뛰었고요. 최근에 사실 연초부터 시작해서 푸드 ETF 종목 네. 식품주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네.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밀가루 가격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그것들이 다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푸드주가 올랐었는데 최근에 또 라면 가격을 한번 확 하락을 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한번 타격에 입혀서 또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한번 또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에 사실 식품 음료주는 너무 더디게 간다고 해서 네네. 많이 인기가 무겁죠. 없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무이하게 지금 하나로 FNK 푸드 ETF 한 개가 유일무이하게? 네네, 하나가 상장이 돼 있어요. 식품 음료 관련 ETF는 푸드 ETF가 단 하나밖에 없고요. 지금 K푸드라는 이름으로 ETF 나온 거는 전 세계에 하나 저거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네네. 하나로 하나로 FNK 푸드 하나로 ETF고요. 공교롭게도 김현빈 본부장님 계신 네. NH 아몬드 아니요. 네, 약간 좀 농협스럽게 푸드해서 네, 하나로 FNK 푸드 ETF를 만들어냈는데 기초지수는 FN가이드 K 푸드 지수가 되겠고요. 네. 어떻게 종목을 선정했냐면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K 푸드 관련 상위 30종목을 선별해서 구성을 했어요. 30개. 그러면은 지금 K 푸드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 생각나세요? 그냥 간단하게 저 식품주들이 삼양식품? 되게 많습니다. 예. 오리온도 오리온, 있죠. 지금 초코파이. 오리온이 15%, CJ 제일제당, 농심, 삼양식품, 하이트진로, 오뚜기. 지금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K푸드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 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 농심에서 하는 매출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지금 매출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컨텐츠들이 좋아지면서 네.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라면이라든지 우리나라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뭐 이런 뭐 비비고 만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오뚜기, 동서, 롯데, 칠성, 대상, 빙그레 식품주는 다 담은 ETF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앞으로도 만약에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소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때 필수 소비재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푸드 ETF 우리나라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의 대안처럼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닌 게 아니라 블랙핑크 멤버들이 진짜 뉴욕 같은 데서 한번 무대 위에서 네. 컵라면 한번 먹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뉴욕에서 10,000원에도 팔릴걸요. 네, 그건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라면을 먹어요. 아니 뭐 노래하던 중에 안무하던 중에 한번 먹어보세요. 그거 뭐 대박이지. 코미디죠 그럼. 라면은 싫어하시죠? 그래요. 그 앞서 보니까 저 궁금한 게 네네. 그 MG 소비 네네네. 테마. 그거 예, 이게 저 일반 소비하고 좀 설명드릴게요. 다른 거예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중국 소비 테마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MG 소비 테마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중국인들이 와서 소비하는 종목들을 많은 중국 소비 테마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MG 세대가 주로 소비하는 ETF가 있는데 어차피 뭐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종목을 한번 두 개 비교를 해볼게요. 네. 중국 소비 테마 ETF 같은 경우는 코스메스 화장품이죠. 아하. 삼양식품, 한국콜마, 파라다이스, 아모레퍼시픽, CJ, CGV, 호텔신라, 영업무용, 아모레지 뭐 이렇게 화장품과 그 다음에 이 뭐 파라다이스 그 뭐 호텔이라든지 네. 그다음 이런 쪽에만 호텔신라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비타 MG 소비 액티브 같은 경우 똑같은 이제 소비주인데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이 11% 굉장히 올려 있고 농심 그다음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빙그레, FNF 이제 뭐 의류죠. 그다음에 예. 파마리서치, 의료기기까지, 아난티, 아프리카 TV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많이 했고요. 특히 보시면 이제 MG 소비 액티브는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예. 지수를 따라하지 않고 좀 매니저가 조금 넣었다 뺐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예. 액티브한 운용을 좀 가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한번 중국인들이 한번 테마를 일으켜서 얼마만큼 상승하실지 한번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해 보시면 좋으실 것 야, 같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것도 들어가는구나. 네네. 아, 맞다. 와서 옷도 사고요. 그러네요. 빨리 뭐 중국인들이 와서 소비를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또 명동이 너무나 한가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또 많이 좀 늘고 있고 또 호텔들도 많이 또 관광객들이 차 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일단 중국인들 와서 뭐 쇼핑도 쇼핑이지만 이 의료 관광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의료 관광하면 또 ETF가 또 빠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 최근 또 바이오 액티브 ETF들이 지금 바이오. 굉장히 주의를 이루면서 상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이 또 관심을 이끌고 있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최근에 상장했죠. 코덱스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액티브 운용사만 따로 만들어서 이제 네. 코액트라는 ETF를 만들었는데요.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ETF와 그다음에 타임폴리오 바이오 액티브 K 바이오 액티브 ET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이오 헬스 둘 다 이제 액티브 상품이기 때문에 매니저의 재량에 의해서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는 유한양행,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티리온 헬스케어, SK바이파, 파마리서치, 알테오젠, 에스페오면 뭐 한미약품, 오스코텍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액티브 같은 경우는 보르노이, 뷰노, 세티리온 헬스케어, 유한양행, JLK, 펩트론. 보시면 이제 뭐 종목들이 뭐 큰 종목들도 있지만 굉장히 또 작은 종목들도 많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거는 삼성 바이오록스 크겠지만은 네. 보이죠. 바이오액티브 같은 경우는 보르노이, 뷰노 좀 더 작은 종목들도 있고 퍼센테이지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의료기기 쪽으로 많이 내가 좀 생각을 한다라면 그런 의료기기를 담은 액티브 ETF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더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를 또 예. 많이 만들고 파마 리서치도 의료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해 가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쪽 네. 바이오 쪽은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바이오 쪽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네. 자, 지금 뭐 9월을 앞두고 있는 네네. 상황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미국의 금리 향방인데 최근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물 국채 금리가 또 계속해서 네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채권 ETF 좀 일찍 사신 분들은 지금 손실 네, 구간일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데 네네. 채권 ETF 앞으로 어떨까요? 네, 채권 ETF에 대해서 사실 올해 초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예. 올해 초반에 금리가 올라갔다가 또 중간에 또 한번 하락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왔는데 지금 채권 ETF는 지금 주목할 만한 거는 9월 FOMC 그때부터 해서 일단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 향방이 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채권 ETF가 작년부터 또 만기 채권 ETF가 상장이 됐지만은 채권 ETF가 들어왔지만 지금 많이 좀 손실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채권 ETF 중에 또 그다음 해외에 또 채권 ETF 투자하는 게 어떤 게 있고 한번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 대략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뭐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 그다음 미국 울트라 30년 선물 ETF, 우리나라 또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가 있고요. 초장기 ETF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과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유로존 국채에 투자하는 것 다 살펴보면 1개월은 다 마이너스예요. 1개월은 다 마이너스고 3개월까지 뭐 지금 1년을 봐도 지금 뭐 아하. 울트라가 뭐 엄청 뭐 14%나 뭐 하락을 했네요. 그러게요. 30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저쪽으로 참 돈 많이 갔는데.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만은 이 30년 네. 이런 것들은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예. 금리가 조금만 하락해도 금방 또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30년 국고채 만약에 이번에 FOMC 향방을 보면서 다시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제 금리는 언젠가는 또 내려오기 마련이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뭐 유로존도 지금 오히려 지금 미국보다 또 이렇게 연약하게 더 급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또 수익 날 수 있다. 그래서 유로존 국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지만은 제가 또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초보 이 채권 ETF 투자자들은 만기가 있는 채권 ETF. 우리나라는 만기가 채권 ETF가 지금 여러 개가 상장이 돼 있어요. 예. 회사채 ETF, 그다음 국고채 ETF가 많이 상장이 되는데 만기가 있는 ETF는 앞에 뭐 32-10, 뭐 24-3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만기 예. 날짜가 써 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은 그 수익률을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 채권 ETF, 그다음에 미국 또 그 유로존 ETF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저 화면에 지금 네네. 상품 한 5개 정도를 갖다 네네.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ETF 시장에 채권 ETF가 조금만 있는 건 네, 아니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지금 약간 미국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큰 거, 그다음에 유로존에서 좀 큰 듀레이션 큰 종목들만 또 한번 찾아서 한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왔는데도 하나를 갖다가 갖고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김혜민 본부장님 진정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K푸드만 갖고 오셨고 저기서 싹 뺐으면 좀 뭐한데. 네네. 반도체 한번 짚어주시죠. 요새 뭐 네네. 가장 핫한데. 그렇죠. 네. 지금 아까도 지금 전화 연결해서 반도체 주가를 그러니까요. 한번 맞아요.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반도체 ETF가 또 굉장히 많이 상장이 많아요.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해외 반도체 ETF도 굉장히 많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주파에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사고 반도체 ETF 수입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반도체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게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가 1,200억, 그다음에 소울 반도체가 1,500억,
1,500억, 그다음에 타이거 반도체가 800억, 코덱스 반도체 800억, 그다음에 NH 아몬디 하나로 ETF도 350억. 굉장히 최근 1개월에 반도체로 ETF에 많은 자금이 유입됐는데 네. 이게 거의 대부분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 많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아까 전에 그 방송에도 약간 메모리 쪽이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비메모리, 메모리 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의 네. FNK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메모리에 좀 집중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인지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골고루 봐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잘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냐 삼성전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는 ETF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목 선택 어려울 종목 때. 선택 어려울 때 내가 만약에 어느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하면 그거는 주식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느 테마가 잘 될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ETF를 과감하게 투자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